마지막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서 이 책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시간인데요. 이번에는 이제 환자에게 가져야 할 자세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해요. 여기서 이제 제목 의사소통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이제 환자들하고 어떻게 의사소통해야 되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죽음 우리가 통제할 수도 없고 준비할 수도 없고 어쩔 수 없는 상황이죠. 그럴 때 사람들이 선택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수용이라고 보고 있어요. 결국에는 수용해야 되더라. 내가 아무리 분노하고 부정하고 우울해하고 그런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수용해야 되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경청이에요. 경청. 귀 기울여서 듣는 거죠. 경청이라는 이 단어를 그래서 상담에서도 많이 쓰고 있는 거기도 하지만 하고요. 경청은 상담에서도 굉장히 많이 쓰는 단어이기도 하고 또 또래 상담 아이들 활동을 하기도 하거든요. 아이들이 또래 아이들을 상담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아리 활동들이 있는데 거기서도 가장 많이 강조하는 게 경청이에요. 네, 이 책에서도 가장 많이 중요한 건 경청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외에도요, 상담에서 쓰이는 그런 기법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나 그거 잘 모르겠는데, 뭐 자세히 말해줄래요? 이거 구체적으로 물어보는 거거든요. 모르면 물어봐라요. 근데 구체적으로 물어봐야 되거든요.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것도 들어가 있고, 예를 들어서, 너 왜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너무 이제 두렵다라고 하는 것처럼 들린다. 이런 거는, 상대방이 하는 말 안에 말 이면에 숨어 있는 감정까지 알아주는 거거든요. 돌려주는 거. 그런 공감적 반영 기법도 들어가 있고요. 또 이외에도 환자가 방문 시간을 지킨다라든지 정하고 지키고 이런 과정도 상담에서 또 상담 시간을 지키고 그 시간에 맞춰 상담받고 하는 면과 똑같고요. 또 환자에게 뭐든지 물어보고 허락을 구하고 함부로 판단하고 독단적으로 결정하지 않는 그런 부분은 상담자하고 상담을 받으러 온 사람, 내담자와의 그런 협력적인 관계, 상담자가 일부러 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같이 가거든요. 그런 관계와 또 일맥상통하는 걸 또 볼 수가 있었어요. 저기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이게 상담책이 아닌데 갑자기 이런 내용들이 왜 나오지? 이렇게 그래서 좀 놀랐습니다. 그리고 또 뭐 한 가지 더 있다면 자신의 한계를 알아라. 이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상담자도 자신의 한계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 그래서 자신이 상담할 수 없거나 그런 범위 벗어나거나 그랬을 경우에는 상담 연계를 하거든요. 다른 부분에 적합한 부분에 연계를 하는 거. 자신의 한계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다 나왔어요. 경청하세요. 공감적 반응해주세요. 시간 약속 잘 지키는 거, 그리고 함께 만들어 가세요. 이런 것들. 그리고 자신의 한계를 알아야 돼요. 이렇게 계속 이제 지침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외에도요, 또 몇 가지가 더 있는데요. 환자한테 솔직해야 된다라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근데 상대방한테 너무 부담되지 않은 선에서 해야 된다. 진실해야 된다. 그 순간에는 진실해야 된다. 혹은 환자가 싸구려 목걸이를 뭐 쥐고 있거나 토끼 인형을 쥐고 싶거나 그러면 해줘라. 이런 내용이라든지 혹은 내가 환자라면 환자인 것처럼 환자 입장에서 생각하는 그런 거 부분은 저 상담에서의 그런 부분과 많이 닮아 있어요. 그래서 솔직해야 된다 하는 거는 진실성이고요. 환자가 원하는 것을 다 들어주고 비판 없이 수용해 주는 거는 무조건적, 긍정적 존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상담자가 마치 내담자인 것처럼 상담 받으러 온 사람, 내담자인 것처럼 그 속에 들어와서 그 사람의 내적 틀 기준에 맞춰서 생각하는 거예요. 그걸 그대로 돌려주는 걸 말하거든요. 그런 것들도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진실성, 무조건적 긍정적 존중, 그리고 공감적 이해, 이 부분은 칼 노저스의 인간 중심주의 상담과 일맥을 같이 하고 있어요. 깜짝 놀랐어요. 이게 상담책이 아닌데 이게 왜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지? 근데 의사소통할 때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 이제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 수용해야 되는 상황에서는 이런 기법을 써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이 책은 그냥 일반적인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 죽음을 준비하는 그런 과정의 순간이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수용을 해야 되느냐. 수용이 거의 극한이라고 볼 수 있죠. 거의. 그래서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사랑한다면 당사자가 부정하고 싶을 때까지 부정하도록 놔둬야 된다. 때로는 죽기 직전까지도 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환자가 받아들이면 못하면 못하는 대로, 수용하면 수용하는 대로, 그 있는 그대로 봐주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 책에 어조 굉장히 세다고 했잖아요. 뭐 하지 마, 뭐 하지 말라니까, 뭐 이런 내용들이 들어있는데 환자의 말을 반박하지 마라. 이런 내용이 그대로 딱 들어있어요. 뭐 하지 마, 환자의 말을 반박하지 마라. 그냥 하고 싶어 하니까 그냥 해줘라.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저도 이제 책을 이제 읽으면서 이런 생각이 나는데 저희 이제 딸이 5살인데 감기에 걸린 거야. 콧물을 계속 흘리고 있는데 아이스크림 먹고 싶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게에 갔어요. 가게에 갔는데 제가 아직 안 된다고 했죠. 아이스크림은 안 돼 하고 가게에 들어갔는데 아이스크림을 또 사달라는 거예요. 그럼 그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안 된다고 했는데 막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이러면 안 되겠지 싶어서 얼른 데리고 나왔어요. 그런데 또 가게 갈 일이 또 생긴 거예요. 슈퍼 갈 일이. 또 아이스크림 또 사달래요. 이거 어떡해요. 이번엔 안 될 것 같은데 이번 어떻게 하지? 고민을 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뭐라고 해야 되지? 나 슈퍼 가면 나 뭐라고 해야 되지? 고민이 막 되는 거예요. 근데 순간 이 책 내용이 떠올랐어요. 여기에 보면은 환자가 갑자기 뭘 갖고 싶다라고 한다면 그거를 이제 해줘라, 이제 그런 내용들이 있었잖아요. 어, 그게 무조건적, 긍정적 존중이거든요. 근데 그 내용이 딱 생각나면서, 그치, 내가 만약에 나이가 많이 들고 이도 굉장히 안 좋겠죠. 할머니 더 이렇게 나이가 많이 들고 그렇게 되면은, 그리고 소화기관도 별로 안 좋을 거예요. 근데 내가 아이스크림 먹고 싶다고 아이스크림 되게 먹고 싶어, 아이스크림 생각이 나. 그러면 옆에 있는 이제 딸한테 얘기를 하겠죠. 아이스크림 먹고 싶어라고 표현을 하겠죠. 그럼 우리 딸이 어떻게 해주면 좋을까? 라는 생각이 딱 드는 거야. 순간, 그냥 이건 순간 들었어요. 그랬더니 실제로는 내가 먹을 수 없을 수도 있을 것 같아. 내가 이가 안 좋으니까 먹을 수 없을 것 같아. 그런데도 딸이 아이스크림을 사왔으면 좋겠어 라는 생각이 드는 거야. 순간 퍼뜩 들었어요. 그래서 엄마 아이스크림 먹고 싶어? 엄마 아이스크림 사올게. 해서 제 손에 아이스크림을 딱 들려주면 너무 좋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사줬죠. 그 다음에 사줬죠. 예, 저희 딸 아이스크림 사줘야죠. 예, 그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아, 이게 수용이구나. 내가 어떤 논리가 작용해서 이거 되고 안 되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무조건적으로,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주고 수용해주는 것. 그게 바로 무조건적, 긍정적 존중이었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막 다 받아들여주고 다 이렇게 해주고 이거 너무 어려운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작가도 그렇게 느꼈나 봐요. 이제 그 장의 끝에 보면 이런 말이 썼어요. 그들은 매 순간 죽어라 노력하고 있다. 그러니까 너도 그래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매 순간 죽어라 노력하고 있다. 그 모습이 그냥 겉으로 봤을 때는 어떨 때막 기분이 좋았다가 어떨 때는 화를 냈다가 뭐 물건 씹어 던졌다가 뭐 그죠, 그런 모습을 막 보이는데, 혼란스러운 모습을 보이는데, 그게 매 순간 죽어라 노력하는 모습이구나. 그게 매 순간순간 고통과 함께 하면서 그다음 또 어, 함께 지내는 때 나타날 수 있는 모습이구나. 그게 노력하는 모습이구나. 환자한테는 그런 모습이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주는 게 필요하겠구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서 이 책에서 의사소통 부분을 이제 발췌해서 봤는데요. 이 부분이 상담과 굉장히 일치하고 있고 소름 끼치게 일치를 하고 있고, 그런 부분들이 참 인상 깊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그런 상황에서는 수용을 해야 된다. 이런 부분도 굉장히 많이 와닿았어요. 우리가 계속 이렇게 지내면서 뭔가 바꿀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바꿀 수 없을 때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 상황을 질질 끌고 가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있어요. 어떻게 바뀔 수도 없고 이거 할 수 없는. 근데 그 견뎌가는 시간도 굉장히 전 소중한 것 같아요. 그런 시간이 있어야지 어, 있는 거잖아요. 미래에 있는 내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견뎌가는 시간이 없으면 미래에 있는 나도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견뎌가는 시간이 되게 중요하구나. 이 시간은 되게 중요하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있는 그대로 수용하는 거. 그리고 그 수용의 끝점은 수용하지 않는 것까지, 부정하는 것까지, 죽을 때까지 뭐 부정하는 것까지도 수용하는 것. 그게 뭐 수용의 거의 끝판왕이다.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네. 그래서 환자에게 가져야 할 자세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